월급 조금 주고 많이 지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을 때도 있었으니까 정말 악덕업주의 마인드였던 때도 있었는데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좋은 게 아니에요. 관계관리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사실은 업무관리의 기술하고 관계관리의 기술 이 두 가지 중에서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근데 이 재택근무 직원 같은 경우는 근태관리도 근태관리인데요. 근태관리를 통해서 우리 직원관리, 업무관리를 통해서 직원이 성장한다는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원들이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걸 싫어할 것 같죠? 아닙니다. 방치되는 걸 더 싫어합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 정말로 2019년, 2018년도가부터 재택근무하기도 했고요. 저는 워낙 강의가 많아서 제가 강의한 지가 벌써 15년이 넘어갔어요. 되게 너무 오래됐는데 워낙 바깥으로 돈으로 한 달에 거의 한 40개씩 강의가 있어서 사무실에 들어가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을 만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제가 워낙 강의가 많아서 다니다 보니까 사실 제가 부하 직원한테 터치를 하거나 뭘 하는가 이런 게 거의 없었는데 업무적으로든 정서적으로는 그냥 통화를 하고 그랬지만 업무적으로 터치를 안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내가 일을 하는데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못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관심이 없어 보이면 내가 굳이 이걸 왜 해야 되나 모르겠고 이런 생각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에 대해서 터치를 전혀 안 하는 것만이 잘하는 게 아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정확하게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알려줘야지 부하 직원들은 아 일로서 내가 성장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정서적으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저희 직원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아침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해라 굳이 야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눈치 보면서 더 근무할 생각하지 마라 저는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직원들 예전에는 더 많이 근무하는 게 저 입장에서 는 월급 조금 주고 많이 지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을 때도 있었으니까 정말 악덕업주의 마인드였던 때도 있었는데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좋은 게 아니에요. 직원들은요 근무 시간에만 일 잘하면 돼요. 근무 시간 이외에 더 잘하게끔 할 필요가 없어요. 근무 시간 이외에 연락할 필요도 없고요. 근무 시간 이외에 친해질 필요도 없고요. 근무 시간 이외에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프라인으로 직원이 있든 온라인으로 직원이 있든 둘 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한 번은 이 관계관리 기술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 우리를 챙겨주는 리더가 어떤 리더예요? 우리를 챙겨준다라고 생각하는 리더 어떤 리더예요? 칼퇴근 시켜주고요. 그리고 퇴근 후에 일이 아닌 이상 연락을 안 해주고요. 잘하는 것에 대해서 챙겨주고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생각하면 업무평가 잘해주고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내가 잘 배울 수 있도록 피드백 잘해주고 혼을 내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좋은 리더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리더가 되면 돼요. 정서적으로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계속 엮여지지 않고 인간적으로 친해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챙기는 거 우리는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어떤 챙김을 해야 되느냐 저는 우리 직원이요 만약에 어디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병원을 가야 해서 반차를 내야 되는데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거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아프면 빨리 집에 가고 너 건강부터 챙겨라가 제 기본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뭔가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힘듦을 호소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한테 호소를 하는 거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안 되라는 말을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번 하면 그걸 악용하는 직원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악용하는 직원보다 선한 의도로 진짜 그렇게 아프거나 힘들거나 그렇게 힘들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고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느낌을 주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방치해서도 안 되고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형식을 자꾸 벗어나야 돼요. 자꾸 그 형식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직원들하고 친해지지도 못하고 멀리 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 중간에서 직원들하고 친한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제 바로 밑에 있는 직원 중에 하나가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지만 관계적으로 잘하는 직원이 하나 있어요. 저는 전원을 다 챙기는 게 아니고 그 관계적으로 사람들을 잘 챙기는 직원 하나를 두고 그 친구한테 그
챙기게끔 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연락을 일부러 막 특정하고 너가 그 업무를 해야 돼가 아니지만 직원들을 잘 챙기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를 하나를 이렇게 옆에다 두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 커뮤니케이션을 네가 좀 한번 해줄래? 라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부하 직원한테 이거 커뮤니케이션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 사람들하고 금방 친해지는 직원들은요, 카톡 하나만 해도 금방 친해집니다. 그래서 잘 챙겨요. 저 대신 챙길 수 있는 사람을 두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형태적으로 좀 많이 챙겨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는 느낌을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직원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창구도 열어줘야 되고 카톡으로 열어주기도 하고, 단톡방 같은 것도 피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재택근무 같은 경우는 너무 단톡방이 많으면 되게 싫어하지만 그래도 정서적으로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인데 그 사람하고 단톡방을 열어준다면 이거는 굉장히 마음에 안심을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엄청 자주 하지는 않아요. 아침에 보고하고 저녁에 보고하고 필요한 거 아니면 보고를 안 하는데 대부분 카톡으로 합니다. 근데 카톡으로 하면서 저희는 이제 사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하는 편이긴 한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언제든지 열어주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있는 느낌을 주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항상 고민할 때 언제나 직원의 이익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어요. 저희 직원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저는 전혀 생각도 못했었던 일 중에 하나가, 근무를 하고 1년이 끝나고 나서 한 2달 정도 지난 후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게 된 거예요. 법인이 바뀌게 되면서 그랬는데, 저는 전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그 얘기를 하길래 그럼 꽉 채워서 해줘야지, 당연히 해줘야지 그러면서, 직원이 해달라는 거는 다 해줍니다. 직원의 형태적인 것, 직원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 직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제가 다 직원의 이익으로 생각을 해줘요. 그래서 직원이 굉장히 업무가 많아서 너무 이거는 집에서 일하는데 출퇴근 시간도 없는데 그 출퇴근 시간마저도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업무가 많은지 업무를 파악을 해서 그 업무를 덜어주고 다른 직원한테 업무를 배정해 준다거나, 그래서 그 직원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게끔 해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주기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멀리 떨어져서 사람들이 안 만나잖아요. 그러면 서로에 대한 오해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너무 멀리 동떨어진 기분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이 바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전원이 이제 회의를 하지만, 만약에 그런 형태가 아니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얼굴을 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고, 그리고 이게 회의가 됐던 아니면 밥을 내가 사주는 것이 됐던 뭐가 됐던 주기적으로 얼굴을 한 번씩 만나서 관계의 거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주기적으로 만나는 거, 그리고 함께 근무하는 느낌을 준다라는 게 뭐냐면, 사실 메신저 단톡방 대화 이거는 방법론적인 거고 이거 다 필요 없고요. 팀원들 간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돼. 그러니까 혼자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은요, 진짜 혼자 근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소속감을 느끼고 싶거든요. 소속감? 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러면 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게 그냥 단톡방에 대화를 하지 않는 단톡방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단톡방에서 이 단톡방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식을 위한 단톡방이에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여기는 그냥 쓸데없는 얘기 말고 우리의 팀원들이 이렇게 있다는 사실만 알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의미에도 되게 괜찮아요. 그게 뭐가 됐던 팀원들끼리 유대를 할 수 있는 무언가는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고, 그게 팀원 간의 유대를 못 느낀다면 우리 메신저라든지 우리 회사 네트워크 있잖아요. 우리 회사 네트워크에 팀이 이렇게 있고 이 팀원들은 이렇게 지금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동떨어져 있으면 혼자 뭘 잘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